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또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지난 얘기긴 한데요. 이게 네.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비공개 번개 만찬을 두고 여당이 아직까지도 누가 갔냐부터 해서 어수선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모르는 내용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친한 사람들 가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대표를 패싱했다라는 게 좀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뭐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뭔가 그렇게 멤버를 짜가지고 저 저녁을 할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예. 그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케이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밥 한 번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다음 날 대서특필이 되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흘러나가는 과정이 문제다. 이게 문제고, 근데 제가 이제 쭉 좀 알아봤더니 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이거 흘리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네. 만찬 참석 국회의원 중에 어느 분께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나 이렇게 예. 대통령하고 저녁도 같이 하는 사이야. 본인 과시용으로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은 뭐 안물안궁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만찬 끝나기 전에 입단속이라도 좀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뭐 세워 나가도 큰 문제 없다라고 아니죠. 생각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멤버 구성이 이른바 한동훈 라인은 없기 때문에, 또 뭐 한동훈 쪽을 뭐 왕따 시키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었나 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예. 그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돼서 용산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 거죠. 네, 비공개로 만난 것도 만난 건데 거기에 이제 약간 논의를 했다는, 뭐 의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만찬에서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누구보다도 이거에 약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그걸 논의했다. 이게 조금 더 의아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잘 되나요? 의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대화의 상대가 한동훈 대표나 그쪽 라인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자세한 걸 네. 모르겠어요. 뭐 전모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게 지금 여야 의정 이거 구성하기도 뭐 버거운데 이런 게 왜 툭 튀어나왔고 뭐 여권 내부 무슨 교란 요인 비슷하게 작용하는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용산과 약간 소통을 하고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다 이렇게 바로 지목을 하시던데, 뭐 파악되신 게 좀 있나요? 어디서 새어 나간 건지? 뭐 제가 직접 뭐 들은 게 아니니까 뭐 그건 예. 뭐 얘기 않겠습니다. 뭐 네. 근데 다들 흘러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흘러다니는 예. 얘기가 그게 맞는 있군요. 것 같아요. 예. 네. 어젯밤에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는데 원래 2시에 열리려다가 국방부 장관이 안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뤄지다 7시에 열린 건데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뭐 제보 받았다 이러면서 의혹을 하나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친 인사가 있다, 뭐 이런 의혹 제기였어요. 뭐 저는 뭐 이거 금시초문입니다. 대통령 이게 뭐 공개 뭐 일정도 아니고 그쵸. 비공개로 어디서 뭐 이렇게, 근데 대통령 부부가 참모하고 골프를 치는 게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토요일이었던 것 8월 같은데, 24일 토요일이고 토요일이었던 그러면 것 같은데 이게 부천 화재가 났고 이제 며칠 안 됐을 때다 보니까 뭐 그 시기를 좀 문제 삼는 것 같고, 일단 장경태 의원이 뭐 그냥 제보라고만 했지 어떤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사실관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뭐 이것도 대정부 질문에서 하면 면책특권이 이제 적용되는 건데, 예. 뭔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던가. 네. 근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은요 확실한 근거 없이 일단 던지고 봐요. 본회의장에서 말을 한 거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 네,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 던지고 봐요. 네. 그 과거 같으면요, 뭔가 이런 걸 하나
아마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의장이라도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취재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지난 국회 21대 국회부터 뭐 김의겸 전 의원의 그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하나 되면 무조건 던지고 봐요. 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걸 던지면서 네. 이게 대중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얻는 목적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뭐 근거 없이 좀 이제 공방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정부의 계엄 준비서를 놓고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이게 계속 아니라고도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정황들을 좀 들이대면서 하고 있을 근데 것이다. 지금 이제 하는 민주당이 것 같아요. 예.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다 채우지 않고 끌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탄핵과 계엄의 상관관계를 볼까요? 만에 하나 네. 정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쳐갖고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쳐요. 예. 지금 현행 헌법 또 법률 보면 지금 야당의 의석수로 뭐 일주일도 안 되고 충분히 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 계엄 발동 요건은요.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거를 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전시 사변 6.25를 옛날에는 우리 6.25 사변 6.25 사변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뭐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 준동한다. 국가 비상사태다. 일방적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계엄령을 만약에 발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해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그렇지 그렇게- 않겠어요? 아, 헌법에 규정되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갖고 일방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해놓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좀 띄우면서 마치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요. 아, 이제 이 정도는 저 삼류 소설에도 축에도 못 끼는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의원이 또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간에서 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이걸 마치 12.12 사태와 비유를 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이것도 무슨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는 그리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부터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렇죠. 그거 확인이 됩니까? 예. 이것도 그냥 막 던져죠. 막 던지는 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곧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품백을 건넨 그 최재형 목사가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가 별도로 또 열릴 예정인데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 그러니까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를 좀 처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뭐 의도는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 같은데 실제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 심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뭐 김건희 여사의 결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명품백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결론이 나왔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는 꼭 이게 뭐 청탁을 시도했다 하면 새로운 그게 이제 그 죄가 생기는데 근데 이미 뭐 건조물 침입죄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다른 거로도 어차피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망가지는 거 내가 조금 더 망가지면서 김건희 여사를 올가매면 좋겠다는 게 일종의 물귀신 작전 같은데 별로 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근데 청탁금지법 자체가 인정이 된다면은 네. 물론 이제 준 사람의 청탁금지법이 인정이 되더라도 받은 사람을 처벌할 규정, 특히 배우자는 규정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는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여사까지도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청탁금지법에 이제 저촉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되니까 본인이 청탁한 거 맞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청탁 받은 거 맞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였다. 예.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나 뭐 저 최재형 씨나 이런 걸 하려면은 입법 미비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 그러면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냐? 직무 관련성만 예. 없으면. 그 입법 미비예요. 네. 그 입법 미비를 그 보완해야 될 게 삼권 분립에서 보면 어느 쪽의 책무죠? 국회의 책무예요. 책무죠. 네. 그걸 하는 게 맞죠.
본인들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는 걸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물귀신 작전하는 건 안 맞죠. 혹시 그 입법 미비라는 점에 대해서 그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입법 미비는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 좀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 법을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그게 이제 당론 발의까지 뭐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뭐 법안을 발의하면 이거야말로 뭐 여야 무슨 정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초당적으로 뭐 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청탁 금지법을 보완한다기보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그렇죠.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연휴를 앞두고 일단 시점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인데 이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야 합의도 안 된 뭐 이런 법들을 좀 올리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아요.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요새 최근에 새로 제기된 의혹이 뭐죠? 총선 때 김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불쏘시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그 뭐 어떤 조그만 매체에서 이거 보도를 했는데 후속 보도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못 나오고 있고 당사자로 지목된 분도 그런 일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후속 보도가 못 나오는 건 우리 뭐 언론생활 오래 한 우리 노원지 부장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보도가 후속 보도가 나올 만한 모두 없는 그 부실한 뭐 취재에 입각한 기사였다든가 예. 아니면 이거를 더 이상 그 뭐랄까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 키울 만한 뭐 건덕지가 없다든가 예.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후속 보도를 아마 할 텐데 아직은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그것도 카더라 정도 수준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고 사무총장 공천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지금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보도한 미디어라든가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거는요. 이미 현실에서는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은 그 자기 지역구였던 창원에 계속 있었던 김해로 옮겼던 그냥 현역 의원 예. 하위 평가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구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컷오프 대상이었고 네. 그래서 컷오프가 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여사께서 뭐 꼽아 넣으려고 했던 김모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컷오프가 됐어요. 네. 컷오프가 된 것도 자기가 소속해 있던 조직에서 징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컷오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천 원칙에 맞춰서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둘 다. 네. 핵심 등장인물 2명이 다 컷오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취재가 안 돼 있던가 후속 보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니면 돼 있지만 이걸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한동훈 장동혁은 원칙대로 공천을 잘 했네. 예. 이게 오히려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 결론까지 쭉 이어지다 보면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여튼 그걸 넣어서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당은 일단 의사일정 변경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내일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추석 연휴 앞두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네. 여당을 좀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소재의 법안은 하나 통과시킬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지역화폐법 같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약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를 시키거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마도 이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썩 좋지 않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걸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그 약한 고리가 여사다. 민주당은 굉장히 그거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파악하고 하여간 호시탐탐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내일 아마 이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 법안을 처리시키려는 시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야 좀 좋은 저희요? 이슈인가요? 저희는 뭐 확고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석 연휴 기간에 예. 이른바 의료 대란, 응급실 이런 상황이 없도록 여야 의정 그 사자 협의체가
빨리 성사되는 거 이겁니다. 근데 추석 연휴 전에 의사 단체를 빼고 여야정 협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흐르는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반드시 의료계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의사를 빼고 먼저 개문발차하는 거는 아예 그냥 접은 카드인가요? 아니면 가능하긴 아니, 그러니까 한가요? 그거는 의료계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할 때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네. 충분한 그 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부터 먼저 하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의료계를 최대한 그 설득하고 또 그 같이 해 주십사 요청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플랜 B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 개문발차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의료계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그 의료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통일된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료계 여러 개 그 단체 조직 중에서 뭐 그 모든 조직이 다 들어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네. 일부라도 호응을 해서 먼저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의미한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의들, 네. 전공의의 어떤 대표성을 띈 전공의 단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 거긴 거의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있어서 네. 좀 물밑에서는 설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요. 예. 그 의료계에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그 의원들이 하여간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의료계 몇몇 군데하고는 의견이 많이 좀 그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접근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조금만 뭐 하루 이틀 좀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전 그 여야 대표회담 했을 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좀 의견 네. 일치를 이뤘는데 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대표 두 사람은 이제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네. 오 시장은 특히 이게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으로 폐지가 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거의 퇴행이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게 이제 2006년인가 뭐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차떼기 사건 일어나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돈 선거를 할 때입니다. 예. 돈 선거를 할 때인데 그 돈을 어디 뭐 차떼기 해갖고 마련된 그 불법 장치 자금을 어디다가 뿌리죠? 지구당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현장에 그 뿌려가지고 예. 돈 선거할 인원을 때.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예, 지급을 예. 했군요. 그때 차떼기 불법 정치 자금,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 그거를 선거 현장에 뿌리는 조직으로서의 지구당.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 별칭이 붙은 거고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든가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거는 그 상황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예. 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저는요 정치 분야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은 이 지금 현역과 원외 이 여러 가지 그 차별이죠. 차별. 예. 네. 법상 차별이 심해요. 현역은 다 되는데 원외는 안 원외는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법상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다면 이게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짚을 거예요.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 대표와 좀 경쟁을 하는 경쟁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각을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4월 총선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뼈저린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저희는 수도권 그 당협이 원외예요. 예. 현역 몇 명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동진 전략으로 영남에서 뭔가 근거지를 확보하고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이 지구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네. 근데 동상이몽일 때 하여간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버리면 어느 쪽이 나중에 4년 후 총선에서 더 남는 장사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구당 안 해버리면요, 이건 사실상 수도권 포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구당은 그래도 여야 대표 간에 좀 의견 일치를 이뤘으니까 이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 들고요.
다음 달에 재보선이 있는데 재보선 그 선거 치러지는 것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네. 포함이 되면서 이것도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특히 광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로 나서면서 네. 이제 이 사람의 출마 자격이 되느냐, 요건이 맞냐 이걸 놓고 이제 논란인데 어제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광노현 씨의 출마는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다. 예. 그게 이제 명예를 훼손한 예. 겁니까? 네. 근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부적격한 인물이다. 네.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가 얼마나 다르죠? 예. 근데 한동훈은 고소를 하고 진성준은 안 한다. 이 선택적 고소 아니에요. 네. 왜 안 하겠어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고소하는 순간 본인이 그 좌파 진영의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그런 법적 충돌을 일으킨 상태에서 지금 그쪽도 뭐 후보가 거의 뭐 10명 가까이 되던데 예. 광노현 씨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예. 그런 참 정략적 주판을 계산 속에서 누구는 고소하고 누구는 고소 안 하고 뭐 이런 한동훈 거죠. 대표를 고소했을 때는 도움이 될 것이고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 고소하는 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교육감 광노현 씨는 아주 뭐 그런 점에서는 아주 뭐 오래된 정치꾼 같다. 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한동훈 대표는 비방 목적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만 고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광노현 씨가 거의 뭐 궁예가 된 궁예입니까? 거죠. 네. 관심법을 쓰는 거죠.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늘 보면 진보는 그 단일화 기구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보수는 단일화 기구조차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네.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늘 이제 진보 교육감에게 한 10년 넘게 자리를 내준 거잖아요. 이번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밑에서라도 물론 정당과는 무관한 선거입니다만. 그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일화 기구조차도 지금 단일화가 안 돼요. 조금 덜 돼 있어요. 예. 1차는 성공했는데 2차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예. 바라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 중도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되고 한 명으로 압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법상 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광노현 전 교육감을 좀 이런 식의 출마는 막겠다. 이제 광노현 방지법을 내겠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렇죠. 얘기였는데 뭐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해도 당장 이번 선거에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그 광노현 방지법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상 저촉되지 않은데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교육감 선거에 모르긴 몰라도요.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들이요. 네. 지금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이 성적이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도의회를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 인권 조례가요. 이 학생들에게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면 안 된다. 뭐 예.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말이죠. 이렇게 뭐 시험지 봤는데 채점하다가 우리 옛날에 맞은 거는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걸 빨간 색연필로 사선으로 찍으면 그게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정서적 학대 행위에 그게 해당이 정서적 되나요? 학대 행위를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공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희초 초등학교 케이스에서도 입증이 됐듯이 예. 교권 침해, 네.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가 되고 교실 붕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각각 시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네. 저희 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서울시도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이거를 아예 조례보다도 상위 법령인 법으로 만들겠다. 학생 인권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그렇게
쪽지 끊는 것마저도 그게 정서적 학대냐 말이에요. 예? 학생 인권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안 되고 심각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희초등학교 사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선거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로 이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외모를 놓고 품평회가 벌어져서 이거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 이제 진성준 의원과 조국 대표 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대표 외모를 놓고 진성준 위원장이 좀 심한 표현을 쓰긴 해서 뭐 징그럽다 뭐 이런 외계인에 빗대기도 하고 조국 대표는 사람이 좀 얇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반응 내놓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게 반응 어떠셨습니까? 내놓을 만한 그게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남자 정치인들이 여성 정치인들 을 이제 외모 이렇게 했다면 크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크게 난리가 나는데 그 무슨 저 술자리에서 뭐 그 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김어준 씨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네. 민주당 정책위 의장 또 공당의 대표라는 조국 의원이 이렇게 한 거 보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나는 C급 인간이다. 나는 이런데 공개적인 방송 나와서 예. 내가 미워하는 정치인의 외모를 이렇게 폄하하고 낄낄대고 웃는 그런 인격적으로 C급 인간이다라는 거를 고백을 한 거다. 여기까지만 그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 진성준 의원은 표현이 좀 과했다라고 네. 사과하기는 했거든요.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과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근데 조국 대표는 아직 안 했고. 사과를 안 했어요. 예. 외모 품평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그래서 사과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거에 뭐 사과가 안 하고는 예. 본인 자유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시비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